정말 정리는 만 알면 바로 해결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정리할 물건을 선별해내는데 절대로 어렵지 않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멋진 공간 구독자 여러분. 요즘 정말 정리 쪽에서는 이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분이시죠. 저희 이은영 대표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부터 대한수납정리협회를 운영하면서요. 유튜브 채널로는 더 프레젠트 하고 있고요. 또 책으로는 21세기 출판사에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서랍부터 정리하세요 라는 책이 나와 있고요. 오늘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정말 꼭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잠깐 말씀만 들었지만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께서는 활동하신 지가 13년 혹은 그 이상으로 오래도록 활동을 하셨는데 일단 가장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정말 많은 집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뭐든지 왜 첫사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처음에 했던 데 정말 잊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첫 상담을 갔던 데 근데 첫 상담을 갔던 댁이 13년 만에 저한테 다시 그저께 연락이 와서 그분 때문에 제가 정말 풍수에 관한 공부도 하고 다양한 공부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이를 되게 귀하게 얻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아이에 관련된 거는 하다못해 아이의 가구, 옷 이런 컬러까지도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그런 거 보시는 분한테 사주 넣어갖고 컬러 이런 것까지 해서 이렇게 코칭을 해드렸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근데 13만 년에 연락이 와서 뭐 누가 엄마인데 기억은 뭐 안 나시겠지만 기억이 나겠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을 만났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말 오로지 저한테 의뢰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최적화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시작부터 그걸 알아준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의뢰를 받아서 갔던 댁은 그렇잖아요. 초기인데 처음인데 뭐 얼마나 실력이 있겠어요. 근데 18평의 5인 가족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한 사람이 겨우 걸어 다닐 정도의 공간만 있는 그런 댁이었어요. 사실은 방문을 했을 때 첫 느낌이 이건 내가 못하는 거다. 그래서 고객님을 만나서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얘기도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사연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또 힘든 시간이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차마 못한다는 말을 못하고 그걸 수락을 해서 이제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인테리어부터 그렇게 했는데 4톤을 버리고도 물건이 많아서 물건 위에 올라가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친정어머님이랑 같이 사셨는데 그 어머님이 정리의 달인이세요. 테트리스예요.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는 좋게 나와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한번 연락해봐야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어쨌든 그 의뢰인분들의 집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하시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끝나고 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게 아니어서 이제 뭐 100% 그렇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다음에 이사 가실 때 이제 의뢰를 하시잖아요. 물론 좋았으니까 연락을 하셨겠죠. 안 좋았으면 안 하시겠죠. 초등학생만 4명이 있는 댁이 있었어요. 사실 이때가 물건도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또 성비도 다르면 물건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80평대에 초등학교 아이들만 4명. 상상이 가시죠? 책 많고 장난감 많고 뭐 다 많아요. 발디딜 틈도 없겠는데요. 그러진 않아요. 넓어서. 근데 종류가 이제 다양한 거죠. 근데 아예 이렇게 딱 중학교 이상이다. 그러면 발달 주기가 계속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유지를 못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성장 주기가 탁탁 바뀌는 주기가 있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고학년 때, 그 다음에 중학교 가서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 생애 주기가 탁탁 변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 뭐 1학년, 3학년, 4학년, 6학년 이러니까 네.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벌써 이 친구 큰 애는 중학교 가고 뭐 이러잖아요. 네. 학년이 저학년에서 고학년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좀 유지가 될까 살짝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말씀은 드리죠. 이게 주기가 바뀌면 다시 물건의 자리가 바뀐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물건이 달라져요. 그 이사 가실 때 연락이 와서 이제 방문을 하니까 선생님 덕분에 너무 잘 살았다고. 그분이 사업도 하시고 엄청 바쁘신 분이거든요. 근데 너무 잘 살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친구분들 이사하시거나 네. 뭐 이러면 네. 이 컨설팅을 선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전달하는 말이 예. 묻지도 말아라, 그냥 해라 이러면서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럴 때 진짜 보람이 있죠.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또 돌싱이라고 해야 될까요? 혼자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갔던 사례도 혹시 있으신지요? 엄청 많죠. 소외됐다면 소외될 수 있던 뭐 장애인이라든가 1인 네. 가구. 네네. 저희가 사실 몇 년 전부터 네. 저희 부무장님이야 소미쌤들이 그런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해요. 예, 근데 그러니까 물론 속도는 느려요. 장애우분들 속도는 느리지만 하나하나 이제 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에서 네. 해 나가요. 그리고 과제를 내드리면 사진 찍어 갖고 오고 그러는데 네. 누구보다도 가족들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나는 당연히 못하는 걸로 알았는데 내가 가서 그거라고 칭찬을 받고 하니까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는 다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평균치라는 건 없고, 예. 그쵸. 우린 자꾸 평균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우울해지고 힘이 드는 것 같은데, 나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봉사 갔을 때가 제일 보람이 있어요. 봉사를 나가셨어요. 그럼요. 뭐 서울시에서 하는 예. 것도 하고, LH에서 하는 거, SH에서 하는 거, 그래서 저기 6.25 참전용사분도 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꽤 있으시잖아요. 네. 얼마나 고생스러운 시간을 거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때가 참 감격스러웠어요. 실제로 저는 6.25 참전용사를 뵌 게 처음이었거든요. 93세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SH 서울시에서 그래서 공사 다 해드리고 반지하였는데 막 물이 넘쳐서 또 리바트에서 가구 세팅해주고 저희는 또 가서 정리해드리고 했는데 그분들은 사실 지인들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좀 차단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이렇게 가서 진심으로 그분의 생활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줬을 때 그분들의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얼굴이 바뀌어요. 이랬던 분이 이렇게 아기 같은 천사 같은 표정이 지우시는구나. 그리고 일상도 당연히 바뀌죠. 그럴 때 보람이 있죠. 저도 이게 사실은 사업이고 그래서 그렇죠. 돈 많이 받고 하는 데가 보람이 커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 있어요.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 했을 때가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저희가 봉사로 진행을 해요. 예. 네, 그러면은 그 이사 갈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 혹은 버려야 될 것들 그런 게 있을까요? 이사 갈 때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집을 잘 얻으셔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네. 여기서 틀어지면 그 다음에 정말 힘들거든요. 멋지동 대표님은 뭐 방향이랑 뭐 이런 것, 뭐 지형 이런 거, 뭐 배산 임수, 물론 이게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요, 그 상담이 들어오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가족 발달 주기를 무조건 물어봐요. 가족 구성원.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어린 성장기가 있잖아요. 이럴 땐 이런 집을 얻으라고 하는데 이런 집이 어떤 집이냐면요. 방문을 다 열고 나오면 거실로 모이는 집. 약간 옛날 구옥이 그렇죠? 이래야지 엄마도 아이들도 뭐 자기 방을 해줘도. 그런데 청소년기가 들어갔다. 또 2세대가 산다. 이럴 때는 집에 이렇게 현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복도로 양쪽으로 나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쪽은 주방과 거실과 안방. 우측으로 가면 뭐 자녀방.
이렇게. 그래서 2세대가 되면 같은 집이지만 서로의 각자의 공간을,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집을 먼저 구하시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혼해서 계속 시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분가하겠다. 그래서 막 시아버님 울고 그러셨는데 복도형으로 된 데를 해서 제일 끝에 방을 본인 방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모여도 거기서는 모이지만 쉬러 갈 때는 더 이상 누가 타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아졌다고. 그래서 맨날 발바닥이면 맨날 종종거리고 다니니까 발바닥에 굳은 살과 이런 게 떠날 날이 없었대요. 근데 그게 없어졌대요. 근데 부작용이 살이 찐다고 그러더라고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집이라는 게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내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는 게 무덤을 걸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을 잘 구하셔야 되고요. 또 이사 가실 때, 뭘 버려야지 이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버리기 하면 옷부터 생각하시는데 이미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우세요. 저는 좀 이왕이면 또 어찌됐든 뭐 새 집이 아니어도 내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서 너무 낡고 아무리 닦아도 또 새로운 모습으로 안 되는 뭐 휴지통 같은 거 오래 쓰면 기스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일 우리 집에서 안 좋은 쓰레기를 담았던 거니까 좀 쓰레기통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라도 심플하면서 좀 깔끔한 걸 옮겨가면 그 작은 거지만 기분이 새로워져요. 그 쓰레기통에 뭐 악기가 들어서 여러분을 해치는 건 아니지만 그 작은 관심과 투자가 내가 일상이 조금 업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이삿짐 쌀 때 조금 견적가 적게 나오게 하시려면 이제 옷은 가족 수대로 다 처분하기가 어렵지만요. 신발은 어차피 신발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옷 같은 건 빨래라도 해서 저장을 해놓지만 신발은 사실 안 그래요. 신다가 그냥 넣어놓고 안 신어요. 그러니까 딱 신발장 열어봐서 신지 않는 신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요즘은 거의 무선 청소기 뭐 이런 거 쓰시지만 그래도 이제 빗자루 뭐 이런 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써서 막 이렇게 밑에 낡아서 오이지 않는 그런 것들,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쓰지 않는 그릇 같은 거는 여러분이 열고 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건 뭐냐면 오래된 플라스틱 반찬통. 예,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미리 처분을 하고 가시면 이사 가서 좀 더 산뜻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왠지 근데 또 막상 버리려고 하면은 그냥 허드레로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또 챙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 언제 쓰지? 그거를 떠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W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정리는 6화 원칙만 알면 바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3W가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수첩이 나왔어요. 이게 첫 번째 왓이에요. 어떤 물건. 그리고 두 번째가 후. 나를 포함해서 우리 식구들 중에서 누가. 이거는 제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가죠. 그리고 이걸 언제 쓰지? 저는 이걸 매일 갖고 다니면서 모든 걸 여기에 적어요. 안 그러면 일을 빼먹고 못하니까. 그러면 이거 언제 쓰지 하면 당연히 책상 위에 집에 들어가서는 있고 아니면 항상 제 가방에 예 그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갈 자리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을 보세요. 내가 이걸 언제 쓰지? 그러면 그게 설령 오래됐어도 또 의미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옛날에 아버님이 나를 위해서 뭐 목각 인형을 만들어줬다든가 이런 거는 오래됐다고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두고 좋은 기운을 받으면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 번째 when 이것만 기억하시면 정리할 물건을 선별해내는데 절대로 어렵지 않으세요. 정말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3W. 이것만 하면은 물건을 버리는데 그 어떤 기준이 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물건이 많다고 버리라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기준이에요. 네네. 예. 맞습니다.